그날 밤 나는 칼을 쥐고 동생의 목에 들이밀었다. 피가 아니라 그의 모든 비밀을 베어내고 싶었다. 오빠가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했어. 그 말에 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복수가 시작된 순간 나는 이미 가족을 잃은 몸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특히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은 더 그랬다. 나는 지은 32살 평범한 마케팅 회사원이었다. 아니, 평범이란 단어는 이제 내 인생에서 지워진 지 오래다. 내 삶은 5년 전 그 전화 한 통으로 산산조각 났다. 동생 민호로부터 온 그 전화. 누나, 나 소민이랑 아이가 생겼어. 그런데 내가? 도망칠게. 민호는 내 동생이자 가족의 문제아였다. 우리 부모님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나는 그 후로 민호를 홀로 키워왔다.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대학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빈자리를 메우며 민호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모든 걸 바쳤다. 민호는 항상 누나, 고마워. 나중에 다 갚을게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메스껏 느껴진다. 소민은 민호의 대학 동기였다. 조용하고 착한 여자. 그녀를 처음 본 건 민호의 생일 파티에서였다. 민호가 이게 내 여친이야 하며 자랑스럽게 소개할 때 나는 부러웠다. 나처럼 가족의 짐을 지지 않고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사람이 부러웠다. 그런데 그 파티 후 한 달, 소민의 배가 불러오더니 민호는 사라졌다. 누나, 나 무섭다. 책임질 수 없어. 미국으로 유학 갈게. 그날 민호는 내 통장을 털어 5천만 원을 훔쳐 도망쳤다. 그 돈은 부모님의 유산이자 내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소민의 전화가 왔다. 지은 씨, 민호가. 연락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달려갔다. 소민의 원룸은 홍대 근처 좁고 습한 공간. 문을 열자 그녀는 배를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아기. 우리 아기에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속으로 민호를 저주했다. 이 새끼, 내가 한 짓이야. 아기는 태어났다. 건강한 아들, 준호. 소민은 출산 후 우울증에 빠졌다. 지은 씨, 나 혼자 못해요. 민호가. 왜?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낮에는 마케팅 컨설팅, 밤에는 준호를 돌봤다. 소민은 점점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의 가족은 시골에서 올라와 기혼하자 민호 없으면 안 되라고 압박했다. 결국 소민은 약을 먹고 자살했다. 그날 준호는 6개월이었다. 나는 병원에서 그녀의 시신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민호, 내가 죽였어. 소민이를, 내 삶을. 준호를 데려왔다. 법적으로 나는 그의 이모이자 보호자였다. 민호는 여전히 미국에서 침묵했다.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그의 사진들, 나의 해변, 파티, 새로운 여자들. 그 사진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준호를 키우기로 했다. 준호야, 누나가 지켜줄게. 하지만 매일 밤 준호의 울음소리에 섞여 소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나 혼자? 시간이 흘렀다. 준호가 3살이 됐을 때 나는 새로운 삶을 꾸리려 했다.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준호를 유치원에 보냈다. 그런데 민호가 돌아왔다. 공항에서 기다리던 그의 얼굴은 여전했다. 누나, 나왔어. 준호는? 소민이는? 나는 웃었다. 차가운 미소. 소민이는 죽었어. 내 탓으로. 민호의 눈이 커졌다. 뭐? 그럴 리가. 그는 무릎 꿇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돈도 갚을게. 준호 데려갈게.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복수. 이건 시작이었다. 나는 민호를 집으로 데려갔다.
준호가 삼촌 하며 달려들자 민호는 울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눈빛에 진심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무책임했다. 그날 밤 나는 민호의 핸드폰을 훔쳐봤다. 메시지들 답답될 수 없어. 미안. 새로운 삶 시작할게. 그리고 충격적인 것, 그는 소민의 돈까지 털었다. 그녀의 통장에서 2천만 원. 소민이 그 돈으로 아기 용품을 사려 했던 돈. 나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를 캡처했다. 민호, 내가 한 짓 다 알았어. 준호의 유치원 행사 날 민호가 나타났다. 화려한 옷차림, 손에는 장난감. 준호야, 삼촌이 사줬어. 아이는 기뻐했지만 나는 속이 메스꺼웠다. 행사 후 민호가 말했다. 누나, 나 이제 안정됐어. IT 회사에서 일해. 준호 데려갈게. 법적으로 나한테 권리가 있어. 나는 웃었다. 권리. 내가 버린 아이의 권리. 그는 화를 냈다. 누나가 왜 그래? 가족이잖아. 그날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민호는 매일 집에 왔다. 준호를 데리고 놀아주며 나를 설득하려 했다. 누나, 너도 결혼해야지. 아이 키우는 거 힘들어. 그의 말은 칼날 같았다. 그는 내 삶을 모독했다. 나는 밤마다 계획을 세웠다. 민호의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시절 그는 도박으로 빚을 졌고 내가 갚았다. 미국에서 그는 불법 이민으로 일했다. 증거를 모았다. 사진, 이메일, 통화 기록. 한 번은 민호가 취해서 돌아왔다. 누나, 소민이 미안해. 그런데 나한테 왜 그래? 그는 내 어깨를 잡았다. 나는 뿌리쳤다. 넌 가족이 아니야? 내가 만든 괴물이야. 그는 웃었다. 괴물. 그럼 준호는? 내 피가 아니잖아.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피 가족의 피. 민호는 내 동생이었지만 그는 이미 배신자였다. 준호가 아플 때 민호가 병원에 왔다. 내 아들이야. 내가 돌볼게. 의사가 이모님, 피 검사 결과 하며 멈췄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이미 알았다. 준호의 혈액형. 소민의 유전. 민호가 준호의 아버지가 아닐 수 있다. DNA 테스트를 요구했다. 민호는 반대했다. 필요 없어. 나 믿어. 테스트 결과가 나왔다. 민호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소민의 일기에서 알게 됐다. 그녀는 민호 이전의 남자, 대학 선배와의 관계였다. 민호는 그걸 알면서도 도망쳤다. 난 책임질 수 없어. 라는 변명. 나는 민호를 대면했다. 넌 아버지도 아니야? 그냥 도둑이야. 그는 부정했다. 누나, 그건 소문이야.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준호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민호는 반발했다. 누나, 내가 왜? 가족인데,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독이었다. 나는 준호를 안고 속삭였다. 준호야, 누나가 복수할게. 내 엄마를 위해. 민호의 반격은 빨랐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했다. 가족의 배신지라는 제목으로. 내 누나가 조카를 빼앗으려 해요. 소민이의 죽음도 이용하고 댓글들이 쏟아졌다. 형제간에 뭐가 문제야? 누나가 이기적이네. 나는 그 글을 보며 손이 떨렸다. 내 삶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회사에서조차 소문이 돌았다. 지은 씨, 가족 문제 있대. 나는 준호를 데리고 시골로 피신했다. 어머니의 고향, 충청도 작은 마을. 그곳에서 할머니의 옛집을 빌려 살았다. 공기는 맑았지만 내 마음은 탁했다. 준호는 누나, 삼촌 어디? 물었다. 나는 바빠서라고 거짓말했다. 밤에 나는 노트북으로 민호의 흔적을 쫓았다. 그의 미국 친구들,
연락처. 하나씩 연결했다. 민호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는 미국에서 사기를 쳤다. IT 회사가 아니라 가짜 투자로 사람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았다. 민호 김 5천만 원 사기 연하는 그 증거를 한국 경찰에 제보했다. 익명으로. 민호의 귀국 후 수사가 시작됐다. 그는 당황했다. 전화가 왔다. 누나, 이게 내 짓이야. 왜?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소민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준호를 원했다. 지은 씨, 우리 손자가. 민호 그놈 탓으로 잃었어. 나는 울었다. 소민의 어머니를 안으며. 죄송해요. 제가 지킬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민호, 내가 만든 고통 돌려줄게. 서울로 돌아왔다. 민호가 집 앞을 지키고 있었다. 누나, 경찰이 왔어. 나 잡아가려 해. 도와줘. 그의 눈은 붉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이 차를 타주며 물었다. 왜 그랬어? 소민이를 버리고 돈을 훔치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누나, 나 무서웠어. 부모님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 너처럼 희생하고 싶지 않았어.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희생. 내가 한 게 희생. 너 때문에 우리는 싸웠다. 민호가 소리쳤다. 너도 똑같아. 준호 키우는 척하면서 내 인생 망친 거 후회할 거야. 그는 나갔다. 문을 쾅 닫으며. 다음 날 경찰이 왔다. 민호는 체포됐다. 사기 혐의. 나는 증언했다. 제 동생입니다. 하지만 그는 범죄자예요. 법정에서 민호가 나를 봤다. 누나. 배신자.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다. 준호가 4살이 됐다. 나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교육 컨설팅 회사.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민호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는 출소 후 변했다. 누나, 나 새로 시작할게. 준호 만나게 해줘. 나는 거부했다. 넌 위험해.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준호의 유치원에 나타났다. 삼촌이야. 아이가 달려들었다. 교사가 나에게 말했다. 지은 씨, 가족분이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이 끓었다. 저녁에 민호를 쫓아갔다. 그의 새 아파트, 압구정. 문을 두드렸다. 민호, 그만해. 그는 여자를 데리고 있었다. 누나. 이건. 내 새 여친. 이 여자는 불편해했다. 나는 웃었다. 축하해. 이번엔 버리지 마. 민호가 나를 밀쳤다. 꺼져. 내가 내 인생 망쳤어. 집에 돌아와. 나는 울었다. 준호가 누나 왜? 물었다.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괜찮아. 누나가 지킬게. 그날 나는 더 깊은 복수를 결심했다. 민호의 새 삶을 파괴할 계획. 그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했다. 민호에 대해 알려줄게요. 여자는 이름이 혜린. 모델 지망생. 나는 카페에서 만났다. 민호는 사기꾼이에요. 과거에 여자친구 버리고 아이도 버렸어요. 증거를 보여줬다. 혜린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어. 그녀는 헤어졌다. 민호가 전화했다. 누나, 내가. 왜? 내가 시작했어.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호는 울었다. 누나, 나 죽을 것 같아. 나는 끊었다. 하지만 후회했다. 정말로. 아니, 이건 정의였다. 소민이를 위한. 준호의 생일 파티. 나는 친구들을 불렀다.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그런데 문이 열렸다. 민호가 서 있었다. 손에 케이크. 준호야, 생일 축하해. 아이는 기뻐했지만
나는 막았다. 나가, 그는 무릎 꿇었다. 누나, 용서해. 나 변할게. 나는 칼을 쥐었다. 부엌에서. 변해. 늦었어. 그 순간 준호가 울었다. 누나, 삼촌, 나는 칼을 놓았다. 복수는 멈출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 민호의 변화는 진짜 같았다. 그는 알코올 중독 클리닉에 다니기 시작했다. 누나, 나 도와줘. 매주 편지를 보냈다. 소민이 미안해. 준호 아빠가 될게. 나는 찢었다. 하지만 준호가 삼촌 보고 싶어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나는 상담을 받았다. 심리상담사 김 선생님. 지은 씨, 복수는 당신을 갉아먹어요. 용서가 답일 수 있어. 나는 웃었다. 용서. 그는 내 삶을 훔쳤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의 삶은 아직 살아있어요. 준호와 함께. 그 말이 와닿았다. 나는 민호를 만났다. 공원에서. 조건이 있어? 준호를 만날 수 있게 하려면 모든 걸 고백해.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누나, 나 소민이 임신 소식 듣고 무서웠어. 부모님처럼 실패할까봐 돈 훔친 건 내가 항상 도와줘서 미안했어. 그의 고백은 길었다. 대학 도박, 미국 사기. 나 약해. 누나처럼 강하지 않아. 나는 물었다. 소민이 알았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미안해. 나는 허락했다. 감독하에. 민호가 준호와 놀 때 나는 지켜봤다. 아이의 웃음이 밝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 밤에 소민의 꿈을 꿨다. 지은아, 용서하지 마. 갈등이 커졌다. 민호의 새 직장, IT 스타트업. 그는 성공적이었다. 누나, 나 이제 안정됐어. 준호 데려갈 수 있어. 나는 화났다. 아직 멀었어.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법정 소송을 걸었다. 양육권. 법정은 지옥이었다. 변호사가 민호 씨는 아버지가 아니지만 삼촌으로서 권리가 있어요. 판사는 중립적이었다. 아이의 복리를 고려 증언대에서 민호가 말했다. 저는 변했습니다. 누나 덕분에 나는 반박했다. 그는 범죄자예요. 준호를 위험에 빠뜨려요. 재판 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DNA 테스트 재검사, 민호는 아버지였다. 소민의 일기가 거짓? 아니, 소민은 혼란스러웠다. 실제 아버지는 민호. 나는 무너졌다. 왜 나한테 숨겼어? 민호가 속삭였다. 누나를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판결은 민호에게 유리했다. 공동 양육, 나는 항소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민호가 제안했다. 누나, 같이 살아. 가족으로 나는 거부했다. 너와 절대. 집에 돌아오니 준호가 사라졌다. 민호가 데려갔다. 법대로야. 전화가 왔다. 누나, 준호 여기 있어? 안전해. 나는 미쳤다. 경찰에 신고. 하지만 공동 양육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밤새 달렸다. 민호의 아파트.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준호가 자고 있었다. 민호가 막아섰다. 누나, 그만해. 우리는 싸웠다. 주먹이 날아들었다. 그의 코피가 흘렀다. 이게 내 복수야. 그는 웃었다. 경찰이 왔다. 나는 체포됐다. 폭행. 민호가 말했다. 누나, 병원과 기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옆에 있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민호야,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날 우리는 대화했다. 진심으로. 민호의 과거 트라우마.
부모님 사고 후 PTSD. 나도 아팠어. 누나가 강해서 나 약해진 것 같았어. 나는 고백했다. 나도 무서웠어. 너 잃을까봐. 화해의 시작. 하지만 복수의 잔재가 남았다. 나는 몰래 그의 회사에 제보했다. 과거 사기. 회사에서 해고됐다. 민호가 알았다. 또. 누나, 왜, 그는 절망했다. 민호의 몰락은 빠르고 잔인했다. 해고 후, 그는 다시 도박에 빠졌다. 누나, 돈 좀, 전화가 왔다. 나는 주었다. 마지막으로. 이게 끝이야. 하지만 그는 더 달라고 했다. 준호를 볼 때마다 그의 눈은 공허했다. 나는 준호를 단독으로 키우기로 결심했다. 법정에서 승소. 민호의 불안정함이 증거됐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다. 준호는 내가 키워. 내가 자격 없어. 그는 사라졌다. 제주도로. 나는 안정됐다. 새 남자친구, 태준. 안정된 은행원. 지은아, 결혼하자. 그는 준호를 사랑했다. 결혼식 날, 민호가 왔다. 축하해, 누나. 그는 야위었다. 준호가 삼촌, 안겼다. 민호는 눈물을 삼켰다. 잘 키워줘.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태준이 알았다. 내 과거. 민호 때문에. 왜 숨겼어? 그는 떠났다. 너의 가족, 위험해. 나는 다시 혼자였다. 준호와 민호의 소식이 들려왔다. 제주에서 자살 시도. 누나, 나 못 버텨. 나는 갔다. 병원에서 그는 말했다. 내 인생, 내 복수로 끝났어. 나는 부정했다. 내 탓이야.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민호가 퇴원 후 그는 변했다. 상담받으며 책 썼다. 무책임한 나의 속죄. 베스트셀러. 그는 강연 다녔다. 가족을 버린 내 이야기에 사람들은 감동했다. 용서의 힘. 나는 그 책을 봤다. 내 이름, 강한 눈. 하지만 왜곡됐다. 누나는 나를 버렸어. 나는 화났다. 인터뷰에서 민호가 말했다. 누나 덕에 깨달았지만 그녀의 분노가 나를 망쳤어. 공공의 여론이 나를 공격했다. 이모가 동생을 파괴했네. 나는 싸웠다. 내 블로그에 썼다. 진실의 사연. 소민의 죽음, 민호의 배신. 폭발했다. 민호의 책 판매가 떨어졌다. 그는 연락했다. 누나, 왜 또? 내가 시작한 전쟁이야. 내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가 7살. 학교에서 왕따. 엄마 없고 삼촌 나빠. 나는 울며 안아줬다. 누나가 엄마야? 고조가 왔다. 민호가 준호를 데려가려 했다. 내 아들이야. 내가 망친 내 삶. 준호로 되찾을게. 법정 다시. 증인들. 그의 책 팬들. 민호 씨는 변화했어요. 나는 증언했다. 그는 변한 척해요. 소민의 피가 아직 살아있어요. 판사는 나에게 유리. 하지만 민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DNA 증명. 그리고 누나의 폭행 기록. 나는 졌다. 공동 양육 다시. 민호의 집으로 갔다. 준호를 데려오려. 문을 열자 민호가 서 있었다. 손에 칼. 누나, 끝내자. 그의 눈은 미쳤다. 내 복수, 나 죽일 거지? 나는 뒤로 물러섰다. 민호야, 그만. 그는 다가왔다. 소민이처럼 나도 죽여. 준호가 울었다. 삼촌, 왜? 민호가 무너졌다. 칼을 떨어뜨렸다. 경찰이 왔다. 민호는 정신병원으로. PTSD 재발 의사가 말했다. 나는 방문했다. 미안해. 그는 웃었다. 누나, 우리 다 망가졌어. 민호의 입원은 6개월.
그동안 나는 준호와 살았다. 태준이 돌아왔다. 미안해, 지은아. 이해할게. 우리는 재결합했다. 결혼. 준호의 새 아빠. 행복이 왔다. 하지만 그림자. 민호가 퇴원했다. 누나, 나 제주 갈게. 다시 안 올게. 왜? 그는 약속했다. 준호에게 편지. 삼촌 미안해. 건강히 자라. 나는 안도했다. 2년 후 민호의 소식. 제주에서 결혼. 새 가족. 누나, 행복해. 사진 보냈다. 아내와 딸, 나는 축하했다. 잘 살아.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의 아내에게서 연락. 민호 씨, 과거가 그녀는 도망쳤다. 민호가 다시 무너졌다. 딸을 버렸다. 나 못해. 그는 서울로 왔다. 누나, 도와줘. 나는 문을 닫았다. 이제 그만. 그는 길거리에 나앉았다. 뉴스에 나왔다. 전 베스트셀러 작가 노숙. 여론이 뒤집혔다. 가족의 저주. 나는 인터뷰 받았다. 민호는 스스로 선택했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복수는 영원하다. 준호가 10살. 누나, 삼촌 왜 그래? 나는 설명했다. 사람은 실수해. 하지만 배상해야 해. 준호가 말했다. 나 용서할래. 우리는 민호를 찾았다. 한강공원. 그는 더러운 옷으로 앉아 있었다. 준호야. 그는 울었다. 준호가 안겼다. 삼촌, 집에 가자. 민호를 데려왔다. 재활. 태준이 도왔다. 가족이잖아. 민호가 변했다. 진짜로. 그는 준호의 코치가 됐다. 축구. 아빠처럼.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밤에 나는 소민의 사진을 봤다. 만족해. 그녀의 미소가 슬펐다. 고조. 민호의 새 배신. 그는 태준의 돈을 훔쳤다. 회사 기밀. 돈 필요했어. 태준이 화났다. 지은아, 이 가족 끝이야. 이혼. 태준 떠남. 준호 울음. 왜 다가? 나는 무너졌다. 민호를 쫓아냈다. 영원히 사라져. 민호는 자살했다. 한강에. 유서, 누나, 미안. 내 복수 완성됐어. 민호의 죽음은 나를 파괴했다. 장례식. 준호가 삼촌 왜 안 일어나? 물었다. 나는 안아주며 울었다. 천국 갔어. 소민의 어머니가 왔다. 지은아, 다 내 탓 아냐. 민호 탓. 나는 책 썼다. 이 이야기. 무책임한 동생의 사연. 출간.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말했다. 복수는 승리가 아니에요. 상처만 키워요. 준호와 살았다. 새 삶. 학교 선생님. 태준과 재회. 아니. 홀로. 강해졌다. 10년 후 준호가 대학 입학. 누나, 고마워. 내 덕에 강해졌어. 그는 축구 선수. 민호의 꿈. 나는 한강 다리에서 서 있다. 바람이 분다. 민호야, 소민아. 용서해.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사랑은 남았다. 삶은 계속된다. 서울의 겨울, 여전히 차갑지만 이제 따뜻한 빛이 스며든다. 준호의 손을 잡고 나는 걷는다. 앞으로.